국내외 모든 실시간 스포츠 경기는 토플릭스에서 무료로 중계해드립니다. 또한 토플릭스 내 스포츠 분석 패널을 이용하여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는 토작각, 좋아요 눌러주는 센스 감사합니다. 후지츠 탈락에 쓴 잔을 마셨습니다.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직전 경기 상대인 도요타를 맞아 61에서 66으로 패하면서 2024 박신자컵 전패 늪에 빠졌습니다. 지난 시즌 대비 대다수의 선수들이 잔류했지만 결과는 3연패. 우리은행과 치른 첫 경기를 62에서 66으로 내주더니 KB스타즈를 맞아선 강희슬에게 3점 8개 포함 33점을 내주면서 65에서 77로 패했습니다. 나카노가 지난 경기에서 16점을 넣었고 모리오카 역시 13점을 넣는 등 선전하고 있지만 단순한 투맨 게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3점은 21개 중 고작 2개만 들어갔습니다. BNK 썸 우리은행을 맞아 75에서 80으로 패했지만 도요타를 74, 71, 3점 차로 꺾더니 KB스타즈마저 81, 73, 8점 차로 물리치고 1승을 추가했습니다. 3경기 평균 76.7점을 넣는 활발한 공격력과 더불어 영권들이 큰 폭으로 성장하면서 완전히 다른 팀이 됐다. 이 경기를 잡아낸다면 4강 진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박해이 나서지 못하고 있지만 김소니아가 내외곽을 오가면서 연일 활약하고 있속 이소희, 김민아 등 영권들도 큰 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이즈마 사키만 살아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코멘트 후지츠는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후지츠의 완패와 오버를 예상합니다. 추천 배팅 BNK 썸승 140.5 오버. 캐세이 행보가 쉽지 않습니다. 1승 2패입니다. 삼성생명을 맞아 치른 첫 경기를 졸전 끝에 45에서 61로 내준 후 신한은행을 65, 62로 꺾고 1승 1패를 기록했지만 직전 경기 상대인 후지츠를 맞아선 졸전 끝에 51에서 82, 31점 차로 패했습니다. 샤오 위원, 로핀이 맹활약 중이고 쉬 위리엔의 활약이 훌륭하지만 한계가 명확합니다. 3점이 너무 약합니다. 지난 경기에선 3점을 고작 10개만 던졌습니다. 명확한 퍼리미터 공격 루트나 슈터가 없는 단점이 명확합니다. 1대1에 능한 선수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은행 백투백입니다. 삼성생명을 71, 64로 꺾고 1승을 추가했지만 후지츠를 맞아 51점에 그치면서 17점 차 대패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과 맞대결 이후 곧바로 캐세이 라이프를 만난다. FA 자격으로 BNK를 떠나 하나은행으로 옮긴 센터 진한이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100% 기량을 내보이지 못하고 있지만 박소희, 엄서희, 김시온 등 국내 선수들의 역량이 훌륭합니다. 와타베 유리나 이시다 유즈키 두 이사이 쿼터가 큰 힘은 되지 못하고 있지만 전력은 한두 수위입니다. 코멘트 하나은행이 백투백이 주는 불리함을 잘 이겨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캐세이 라이프의 패배와 언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하나은행 승 130.5 언더. 야쿠르트 사이 스니드가 시즌 3승 도전에 나섭니다. 28일 요미우리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스니드는 장타 제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홈 경기에서 기복이 있는데 한신 상대로 홈 경기라면 최대 기대치는 QS가 될 것입니다. 목요일 경기에서 토고 슈세이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1안타 완봉패를 당한 야쿠르트의 타선은 니시카와 하루키의 1회 초 선두타자 안타가 아니었다면 노히트 노런을 당할 뻔했습니다. 홈에서 반등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 듯합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조금씩 페이스를 되찾는 듯합니다. 한신 제레미 비즐리가 시즌 7승에 도전합니다. 8월 16일 주니치 원정에서 7이닝 2실점 패배를 당한 뒤 1군에서 말소되었던 비즐리는 조정 기간을 거치고 1군에 복귀하는 상황입니다. 금년 야쿠르트 원정에서 7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휴식을 취한 비즐리는 매우 위력적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오노 유다이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신의 타선은 5회와 7회의 결정적 찬스에서 득점을 하지 못하면서
경기를 힘들게 끌고 간 바 있습니다. 묘하게 금년 진구 구장 원정에서 득점력이 좋지 않다는 점은 불안 요소 중 하나.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세섭과 마무리의 보직 전환이 일단은 성공적입니다. 코멘트 야쿠르트는 지방 구장 징크스를 벗어나지 못했고 한신은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두 팀 모두 퍼포먼스 레벨이 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스니드와 비즐리의 투구를 고려한다면 아무래도 비즐리가 앞서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진구 구장에서 전반기 한신의 타격은 좋지 않았지만 후반기부턴 이야기가 다르다. 선발에서 앞선 한신 타이거즈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신 승 7.5 오버. 히로시마 오오세라 다이치가 시즌 7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야쿠르트와 홈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오오세라는 원정에서 부진하고 홈에서 강한 특징이 확실히 배어나오는 중입니다. 금년 주니치 상대로 원정에서 2경기 연속 QS 플러스를 기록했는데 보기 드물게 5일 휴식 후 등판인지라 이 점이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앤서니 K의 투구에 막혀 있다가 DeNA의 불펜을 공략하면서 3점을 올린 히로시마의 타선은 원정에서 그나마 조금씩 살아나는 중입니다. 그러나 좌완 상대 공략 문제가 계속 발목을 잡는 중입니다. 5.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마츠모토 류야를 3연투를 시키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주니치 마츠바 타카히로가 시즌 5승에 도전합니다. 29일 히로시마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안타 1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마츠바는 역시 반테린돔의 남자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금년 히로시마 상대로 홈에선 천적 레벨로 매우 강했지만 원정에서 4.2이닝 3실점 패배를 당했고 최근 야외 구장 원정은 지옥이라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오타케 코타로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날려버리면서 단 1점에 그친 주니치의 타선은 득점권 집중력 문제가 심각한 편입니다. 11안타 1볼넷의 1점은 이 팀이 얼마나 엉망인지를 보여주는 요소일 듯합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후지시마 켄토가 아니었다면 대량 실점을 했을 것입니다. 코멘트 두 팀 모두 주말 시리즈에서 수입 패배를 당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누가 먼저 이기느냐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일단 오오세라는 홈 경기에 절대적 강점이 있는 투수고 주니치 상대로도 강한 투수입니다. 물론 마츠바는 좌완이라는 이점이 있지만 이닝 소화력이 문제고 무엇보다 야외 구장 경기에 마츠바는 신뢰가 어렵습니다. 선발에서 앞선 히로시마, 토요카프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히로시마 승 5.5 오버. 니오넴 카네무라 쇼마카드로 3연승에 도전합니다. 27일 라쿠텐과 홈 경기에서 5.1이닝 1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카네무라는 부진의 늪에서 벗어났다는 점이 다행스럽습니다. 오릭스 상대로 7월 30일 홈에서 7.1이닝 3실점 투구를 해냈는데 살아난 카네무라라면 호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소프트뱅크의 불펜을 폭파시키면서 홈런 2발 포함 8점을 올린 니포넴의 타선은 9회 초에만 6점을 몰아치는 저력을 선보였습니다. 쐐기 2점 홈런을 터뜨린 키요미야 코타로는 그야말로 포텐셜 폭발 중입니다. 6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크게 칭찬받아야 합니다. 오릭스 루이스 카스티오가 시즌 4승 도전에 나섭니다. 23일 치바 롯데와 홈 경기에서 5이닝 2안타 무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카스티오는 한 달 동안의 조정이 큰 도움이 된 모습입니다. 니포넴 상대로 홈에서 6이닝 1실점 승리를 거두었지만 원정에서 6.1이닝 4실점 패배를 당했다는 건 조금 불안 요소일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스미다 치히로를 공략하면서 스기모토의 솔로 홈런 포함 4점을 올린 오릭스의 타선은 12개의 안타가 터져준 게 다행스럽습니다. 문제는 이 팀의 타선이 원정에만 가면 득점력이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야마다 노부요시의 투구가 갈수록 흔들리는 게 고민스러울 것입니다. 코멘트 9회 초에 6점. 니포넴은 소프트뱅크 원정에서 팀의 사기를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카스티오가 원정돔 구장 경기에 아쉬움이 있음을 고려한다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을 듯합니다. 물론 오릭스도 연승을 기록하고 있긴 하지만 원정에서 타격이 부진해도 너무 부진한 상황이고 카네무라는 홈 경기에서 기대를 할 수 있는 투수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니포넴 파이터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니오넴 승 6.5 언더. 치바 롯데 니시노 유지가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24일 오릭스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니시노는 최근 2경기 13이닝 2실점으로 투구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편입니다. 이번 시즌 라쿠텐 상대로 전반기에 부진하고 후반기에 강한 편인데 홈 경기임을 고려한다면 6이닝 2실점 내외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후지이 상대로 네프탈리 소토의 2점 홈런 포함 3점을 올린 치바 롯데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득점력 문제가 꽤 심각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중후반의 타격 부진은 이번 경기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스즈키 쇼타의 무실점이 상당히 컸습니다. 라쿠텐 하야카와 타카이사가 시즌 10승에 도전합니다. 27일 니포넴 원정에서 7이닝 2실점의 호투를 보여준 하야카와는 팀의 에이스임을 실력으로 증명 중입니다. 치바 롯데 상대로 5월 3일 홈에서 1실점 완투승을 거둔 이후 첫 등판인데 지금의 하야카와는 상대가 누구든 간에 QS 플러스는 기대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카이클 상대로 무수한 찬스를 놓치면서 단 1점을 올리는데 그친 라쿠텐의 타선은 좌완 투수에게 약한 문제를 전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반면 우완 투수 상대라면 승부를 걸 여지가 있는 편입니다. 2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일단 이 팀의 가장 큰 무기인 듯합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라쿠텐은 좌완 공략의 기어코 문제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반면 우완 투수 상대로는 충분히 승부가 가능한 편입니다. 니시노의 투구는 안정적이지만 아무래도 압도적인 맛이 부족한 게 문제입니다. 반면 하야카와는 에이스의 위력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투수고 라쿠텐의 불펜은 꽤 단단합니다. 투수력에서 앞선 라쿠텐, 골든 이글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라쿠텐 승 7.5 언더. 소프트뱅크 아리아라 코에이 카드로 연패 저지에 나섭니다. 30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5이닝 5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아리하라는 최근 5경기 중 4번이나 5실점 이상이라는 극도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금년 세이부 상대로 도쿄돔에서 7이닝 2실점 승리를 거두었는데 일단 투구의 밸런스가 돌아오느냐가 관건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야마사키 사치아를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5점을 올린 소프트뱅크의 타선은 중후반의 부진이 역전패의 빌미를 주고 말았습니다. 일단 상위 타선은 제 몫을 하는 중입니다. 9회 초에만 무려 6실점을 헌납한 불펜은 마무리 마츠모토 유키의 부상으로 인한 스노우볼이 너무나 컸습니다. 세이브 와타나베 유타로가 연패의 저지를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29일 치바 롯데 원정에서 5.2이닝 4안타 무실점의 호투로 승리를 거둔 와타나베는 최근 2경기 연속 호투로 살아나고 있는 중입니다. 소프트뱅크 상대로 원정에서 강하고 홈에서 부진했는데 1이닝에 와르르 무너지는 것만 막으면 해볼만할 것입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야마시타의 투구에 철저하게 막히면서 7안타 완봉패를 당한 세이브의 타선은 득점권 찬스를 계속 날려버린 게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원정 경기의 타격 부진인 계속 이 팀의 발목을 잡는 중입니다. 3이닝을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스탯 체크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멘트 지금의 소프트뱅크는 7, 8, 9회를 맡아줄 투수들이 모두 부상으로 이탈하는 최악의 사태가 터졌습니다. 한동안 뒤가 문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아리하라는 이닝 소화력은 확실한 투수고 3연속 부진은 정말 보기 힘든 타입입니다. 와타나베의 호투를 기대할 여지는 많지만 원정에서 세이브의 타격은 기대가 되지 않고 불펜이 접전에서 잘하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소프트뱅크 호크스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소프트뱅크 승 6.5 언더. LG 손주영의 시즌 9승 도전에 나섭니다. 29일 KT와 홈 경기에서 6이닝 3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손주영은 최근 3경기 연속 8안타가 말해주듯 힘이 떨어진 듯한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나마 홈이라는 게 강점이고 한화 상대로 원정에서 6이닝 무실점 승리를 거두었다는 점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김광현 상대로 2점을 올리는데 그친 LG의 타선은 후반 경기력 부진이 그대로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최근에 LG 타선은 7회부터 기대가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4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한화 류현진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마운드에 오릅니다. 31일 KT와 홈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의 투구로 패배를 당한 류현진은 상성을 많이 타는 모습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LG 상대로 금년 홈에서 5이닝 무실점 호투를 해냈다는 건 이번 경기에서 기대 요소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라우어와 곽도규 상대로 3점을 올리는데 그친 한화의 타선은 원정 타격이 아무래도 좋다고 하기 힘든 편입니다. 특히 KIA의 불펜에게 막혀버린 게 치명적입니다. 4.2이닝 동안 2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추격조와 승리조의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코멘트 최근에 류현진은 상성을 많이 타고 원정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날 김광현 공략에 실패한 LG 타선이 류현진을 공략하는 건 쉽지 않을 듯합니다. 물론 한화 타선이 전날 라우어에게 고전하긴 했지만 차라리 라우어 뒤에 손주영은 상대하기 편한 편이고 최근에 손주영은 전체적으로 스태미너 부족이 보이는 편입니다. 선발에서 앞선 한화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한화 승 9.5 언더. 롯데 김진욱이 시즌 5승 도전에 나섭니다. 31일 두산 원정에서 4.2이닝 4실점의 부진한 결과를 낸 김진욱은 잘 던지다가 3점 홈런 한 발에 와르르 무너져버린 바 있습니다. 8월 25일 삼성 원정에서 3.2이닝 7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홈 경기 투구가 최근 흔들린다는 게 가장 큰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전날 경기에서 조이현과 우규민 상대로 단 2점을 올리는데 그친 롯데의 타선은 살아나는 듯한 기세가 다시금 쉽게 꺼져버렸습니다. 특히 조이현을 공략하지 못한 게 아쉬운 부분입니다. 선발의 조기 강판으로 7.1이닝 동안 9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삼성 육선엽이 데뷔 첫 승에 재도전합니다. 8월 8일 한화와 홈 경기에서 1이닝 1실점 투구 후 2군으로 내려갔던 육선엽은 고졸 루키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낸 바 있습니다. 데뷔 첫 선발 등판인데 이 점이 최대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요일 경기에서 두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홈런 2발 포함 7점을 올린 삼성의 타선은 홈에서 타격감이 완벽하게 살아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약속의 8회를 재현해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4이닝을 4안타 무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김태훈의 분식 회계가 조금 아쉽습니다. 코멘트 삼성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특히 약팀 공략하는 건 KIA를 능가하는 중입니다. 그러나 육선엽은 롯데의 타선을 막기엔 여러모로 부족한 게 현실이고 김진욱은 육선엽보다 이닝 소화력은 좋은 편입니다. 엄청난 타격전 가능성이 높은데 홈 경기 타격전이라면 롯데가 자신 있어 하는 분야고 여긴 라이온즈 파크가 아닙니다. 홈에 이점을 가진 롯데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롯데 승 11.5 오버. NC 이준호가 오래간만에 선발 마운드에 오릅니다. 1일 SSG 원정에서 1이닝 1실점의 투구를 보여준 이준호는 선발 등판은 5월 24일 이후 처음입니다. 당시 LG 원정에서 2이닝 5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8월 투구를 고려한다면 이번 이준호 선발 등판은 KT 상대로 금년 5.2이닝 무실점이라는 부분 때문일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경기 중반 7점 차를 따라 붙으면서 7점을 올렸던 NC의 타선은 7회부터 타선이 식어버린 게 결국 패배로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선수들이 조금씩 지친 티가 난다는 건 불안한 요소가 될 듯합니다. 7이닝 동안 6실점을 허용한 불펜은 김시훈에게 멀티이닝을 맡기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KT 고영표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29일 LG 원정에서 4.2이닝 5실점의 부진한 투구를 보여준 고영표는 ABS 부적응 문제가 시즌 내내 발목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NC 상대 첫 등판인데 금년 투구를 고려한다면 기대는 쉽지 않은 편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롯데의 투수진을 완파하면서 12점을 올린 KT의 타선은 가라앉은 듯한 했던 타격이 살아났다는 게 고무적입니다. 특히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냈다는 점이 주목 포인트입니다. 4이닝을 1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승리조의 휴식이 반갑습니다. 코멘트 두 팀 모두 이번 시리즈는 그야말로 타격의 승부를 걸어야 하는 처지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준호 등판은 너무 도박수에 가까운 편입니다. 금년 이준호가 KT 상대로 무실점이긴 하지만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에서의 등판이었고 선발 이준호는 기대를 할 수 없습니다. 고영표의 투구는 물음표가 많지만 키움보다 KT의 투수진이 조금 더 위력이 있고 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력에서 앞선 KT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T 승 10.5 오버. KIA 황동아 카드로 연승에 도전합니다. 31일 삼성 원정에서 시작부터 재구난이 터지면서 1.1이닝 6실점의 조기 강판 수모를 당했던 황동아는 2경기 연속 6실점의 부진이 이어지는 중입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는 홈 경기라는 강점이 있고
금년 유독 키움만 만나면 잘 던진다는 점은 기대를 걸게 하는 요소임에 분명합니다. 전날 경기에서 한화의 투수진 상대로 4점을 올린 KIA의 타선은 비록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 홈 경기 타격은 좋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심 타선의 타격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게 불안 포인트입니다. 3.2이닝을 2안타 무실점으로 막아낸 불펜은 분식 회개만 하지 않았다면 참 좋았을 것입니다. 키움 김윤아가 시즌 2승 도전에 나섭니다. 30일 롯데와 홈 경기에서 5.1이닝 사실점의 부진으로 패배를 당한 김윤아는 꼭 1이닝에 몰아쳐서 무너지는 문제를 드러내는 중입니다. 8월 13일 KIA와 홈 경기에서 7이닝 1실점 패배를 당했는데 원정 기복이 심한 투수인지라 이 점이 변수가 될 것입니다. 전날 경기에서 NC의 투수진을 공략하면서 홈런 3발 포함 12점을 올린 키움의 타선은 연장 11회 초에 5점을 몰아친 게 상당히 컸습니다. 4번 타자로 결정적 역할을 해낸 김건희는 고교 시절 천재라고 불리우던 위력을 프로에서 보여주는 중입니다. 6이닝 동안 2실점으로 버틴 불펜은 막판 5이닝을 버텨낸 것을 칭송받아 마땅해 보입니다. 코멘트 전날 경기에서 KIA는 끝내기 승리를 거두었고 키움은 기분 좋은 연장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팀 모두 분위기는 좋은 편입니다. 일단 김윤아의 스타일상 KIA 상대로 나름 선전은 가능한 편이지만 황동아는 유독 키움만 만나면 힘을 내는 타입이고 좌타자에게 강한 우한 투수라는 것도 주목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KIA의 승리조는 이번 경기에서 장현식을 제외하면 모두 등판이 가능합니다. 전력에서 앞선 KIA가 승리에 가까이 있습니다. 추천 배팅 KIA 승 11.5 언더. 리투아니아 2024년 들어 A매치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올 시즌 A매치에서 2승 1무 4패를 기록하며 경기력에 기복이 있는 편입니다. 특히 공격력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최근 5경기에서 단 3골에 그치는 빈공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비 측면에서도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상대의 압박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이 부상에서 회복해 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주전 공격수의 복귀가 예상되며 이는 팀의 공격력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전반적인 팀의 체력 문제와 조직력 부족이 해결되지 않는 한 홈에서의 2점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키프로스 올해 A매치에서 비교적 나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4승 1무 2패로 좋은 흐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 기간 동안 10득점 7실점으로 공수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중원에서의 플레이가 안정적이며 수비 라인 또한 경험 많은 선수들로 구성되어 있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주전 미드필더와 수비수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팀의 핵심인 미드필더가 중원을 장악하며 경기를 풀어나가는 능력이 뛰어나 리투아니아의 수비를 허물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최근 원정 경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비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코멘트 리투아니아는 홈 경기에서 다소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팀입니다. 홈팬들의 열정적인 응원이 더해지며 상대팀에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즌 홈에서의 경기력이 아직 만족스럽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극복할 전략이 필요합니다. 키프로스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 성적은 1승 1무 3패로 경기 초반에 실점을 허용하며 주도권을 내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경기 초반부터 집중력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리투아니아가 홈의 2점을 살리며 1-1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큽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웨일스 2024년 A매치에서 비교적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날카로운 득점력과 함께 수비 조직력도 견고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웨일스의 강점은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이며 특히 키가 큰 수비수들이 공격 상황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전 선수 대부분이 건강한 상태로 출전할 예정입니다. 수비에서는 에단 암파두와 벤 데이비스가 중심을 잡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최근 폼이 좋은 몇몇 공격수들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튀르키예 역시 2024년 A매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5승 1무 2패로 준수한 성적을 기록 중이며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 잡힌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경기에서는 젊은 공격수들이 좋은 활약을 펼치며 득점력을 높였고 수비진도 탄탄한 조직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다만 수비진의 일시적인 집중력 저하가 간혹 실점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중원에서는 하칸 차라노글루가 창의적인 패스로 공격을 이끌고 수비에서는 메리으 데미랄이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플레이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는 공격진의 기동력과 중원의 압박을 통해 웨일스의 수비를 흔들고자 할 것입니다. 빛 코멘트 웨일스는 홈에서 강한 팀입니다. 홈 경기에서는 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바탕으로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 성적은 4승 1무로 홈에서의 강력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웨일스는 홈 경기에서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 빠른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튀르키예는 원정에서 다소 기복 있는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2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웨일스의 빠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낼지가 승부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번 경기의 예상 스코어는 웨일스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추천 배팅 웨일스 승 2.5 오버. 코소보 2024년 A매치에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4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소보의 강점은 빠른 전환과 공세적인 공격 플레이에 있습니다. 공격진에서의 빠른 속도와 창의적인 패스 플레이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전략이 주요했습니다. 다만 수비에서는 아직 불안한 모습이 일부 드러나고 있어 상대의 공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예정으로 팀의 전력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격진에서 베다트 무리키가 중심을 잡고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의 제공권과 결정력은 코소보의 공격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압박과 빠른 패스 연결을 통해 루마니아의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루마니아 2024년 A매치에서 다소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3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특히 수비에서의 실수가 종종 실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격진의 능력은 여전히 위협적이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통해 코소보의 수비를 공략할 전략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미드필더 니콜라이 스탄치우와 수비수 블라드 키리케슈가 이번 경기에 출전할 예정으로 팀의 중원과 수비 라인을 안정적으로 이끌 전망입니다. 스탄치우의 정교한 패스와 키리케슈의 수비 리더십은 팀의 경기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공격진의 폼이 좋기 때문에 이들을 활용한 다양한 공격 옵션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코멘트 코소보는 홈 경기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는 팀입니다.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을 가하는 플레이를 펼치며 상대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 성적은 3승 1무 1패로 특히 홈에서 강한 수비를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루마니아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기록하며 원정에서의 경기력 향상이 필요합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경기 후반부에 실점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루마니아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수비와 중원 장악을 통해 경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예상 스코어는 코소보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코소보 승 2.5 오버. 슬로베니아 2024년 A매치에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특히 수비적인 안정감이 돋보입니다. 슬로베니아의 강점은 짜임새 있는 수비와 조직력 있는 미드필드 운영에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도 빠른 역습을 통해 상대의 허를 찌르는 전략을 구사하며 중요한 순간마다 골을 만들어내는 집중력이 뛰어나다. 이번 경기에서 주전 선수들이 대부분 출전할 예정으로 팀의 전력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골키퍼 얀 오블락이 골문을 지키며 안정적인 수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미드필드에서는 요십 일리치치가 경기의 리듬을 조절하며 상대 수비를 흔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오스트리아 역시 2024년 A매치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5승 2패를 기록하며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공격적인 플레이 스타일과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다비드 알라바와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가 중심이 되어 득점을 창출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박과 공격 전개도 인상적입니다. 다비드 알라바와 마르코 아르나우토비치 등 주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예정으로 공격력 강화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라바는 다재다능한 플레이로 수비와 공격에서 모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아르나우토비치는 그의 경험과 결정력으로 슬로베니아의 수비를 위협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코멘트 슬로베니아는 홈에서 매우 강한 팀입니다. 최근 홈 경기 성적은 5승 1무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을 바탕으로 높은 승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며 상대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있으며 수비에서는 단단한 라인을 형성해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낸다. 오스트리아는 원정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4승 1무 2패를 기록하며 원정 경기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원정에서도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경기를 지배하는 전략을 구사하며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집중할 것입니다. 다만 원정 경기에서 가끔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 바 있어 슬로베니아와의 경기에서는 이를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슬로베니아가 홈의 2점을 살려 1-1 무승부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무승부 2.5 언더. 아이슬란드 2024년 A매치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2승 2무 3패를 기록하며 공격과 수비 양면에서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공격에서의 창의성과 결정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는 전통적으로 강한 조직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중요한 순간에 실점하는 경우가 많아 안정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이 부상으로 출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에서 주전 수비수의 부재가 예상되어 수비 조직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알프레드 핀보가손이 여전히 중심 역할을 맡을 예정이지만 그의 득점력만으로는 승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몬테네그로 올해 A매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1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된 경기력을 보였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활약이 두드러지며 중원의 견고한 플레이가 팀의 안정적인 경기 운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는 세트피스 상황에서 강한 면모를 보이며 이러한 장점을 통해 상대의 수비를 공략하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이번 경기에 출전할 예정으로 팀 전력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공격진에서는 스테판 요베티치가 중심을 잡고 있으며 그의 결정력과 경험이 팀의 공격을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아담 마루시치가 수비와 공격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며 경기의 흐름을 조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멘트 아이슬란드는 홈에서 강한 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이슬란드의 최근 홈 경기 성적은 3승 2무 1패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이 더해지면서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압박하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상대팀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몬테네그로는 원정 경기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 성적은 3승 1무 2패로 경기 초반부터 강하게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꾸준한 공격력을 유지하며 득점을 노리고 있으며 특히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득점력이 원정에서도 발휘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몬테네그로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몬테네그로 승 2.5 오버. 벨기에 2024년 A매치에서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유럽 내에서도 여전히 최상위권에 있는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케빈 데 브라위너와 로멜루 루카쿠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뛰어난 득점력을 발휘하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의 경기 운영과 수비에서의 안정감 역시 벨기에의 강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주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예정으로 팀 전력이 최상으로 평가됩니다. 케빈 데 브라위너가 중원에서 경기 조율을 맡고 로멜루 루카쿠가 최전방에서 득점을 노릴 것입니다. 이스라엘 2024년 A매치에서 기복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특히 강팀을 상대로는 수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마흐무드 자바리와 무나스 다부르가 중심이 되어 득점을 노리고 있지만 전체적인 팀 전력에서 벨기에와 비교해 열세인 것은 분명합니다. 수비 라인에서도 조직적인 플레이가 부족해 강력한 공격을 펼치는 팀을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전 공격수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출전할 예정이나 전체적인 전력에서 벨기에에 비해 약세를 보입니다. 마흐무드 자바리와 무나스 다부르는 이스라엘의 핵심 공격수로 벨기에의 강력한 수비를 상대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공격을 전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한 수비에서는 니르 비톤이 중심을 잡고 있지만 벨기에의 다채로운 공격 루트를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멘트 벨기에는 홈에서 매우 강력한 성적을 자랑합니다. 최근 홈 경기 성적은 6승 1무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경기 초반부터 상대를 압박하는 스타일이 특징입니다. 홈에서 벨기에는 더욱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며 상대 팀들에게 큰 압박감을 줍니다. 이스라엘은 원정에서 다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 성적은 1승 2무 3패로 원정 경기에서의 집중력 부족과 수비 불안이 주된 문제로 지적됩니다.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주도권을 뺏기며 어려움을 겪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벨기에가 3-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벨기에 승 3.5 언더. 프랑스 2024년 A매치에서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여전히 유럽 축구 최강국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최근 7경기에서 6승 1무의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했으며 특히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완벽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킬리안 음바페와 앙투안 그리즈만을 중심으로 한 공격진은 매우 날카롭고 중원에서의 응골로 캉테의 활약으로 인해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 대부분의 주요 선수들이 출전할 예정이며 특히 킬리안 음바페가 최전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음바페는 빠른 스피드와 개인 기술로 이탈리아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파트너인 앙투안 그리즈만은 창의적인 플레이로 득점 기회를 창출할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줄쿤데가 중심을 잡아 이탈리아의 공격을 막아낼 것입니다. 이탈리아 2024년 A매치에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6경기에서 4승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강점은 전통적으로 견고한 수비에 있으며 이번 시즌에도 이러한 수비적인 강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공격에서는 페데리코 키에사와 치로 임모빌레가 팀의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중원에서는 마르코 베라티가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역시 풀 전력으로 나설 예정입니다. 치로 임모빌레와 페데리코 키에사가 공격을 이끌며 베라티가 중원에서 경기 운영을 책임질 것입니다. 베테랑 수비수들의 경험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멘트 프랑스는 홈에서 매우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최근 홈 경기 성적은 5승 1무로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 속에 경기를 주도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프랑스는 홈에서 공격적으로 나서며 상대를 압박해 실수를 유도하는 전술을 펼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원정 경기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3승 2무 1패를 기록하며 강한 수비와 중원의 조직력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스타일을 보였습니다. 원정에서도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지 않으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프랑스가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프랑스 승 2.5 오버. 우루과이 2024년 A매치에서 안정적이고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며 남미 예선에서 4승 1무 1패라는 훌륭한 성적을 기록 중입니다. 특히 공격진의 강력함이 두드러지며 페데리코 발베르데와 다르윈 누네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상대 수비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도 호세 마리아 히메네스와 로날드 아라우호의 활약으로 견고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에게 많은 득점 기회를 허용하지 않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 주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할 예정이며 팀의 전력에 큰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르윈 누네스는 우루과이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의 속도와 기술이 파라과이 수비진을 압박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페데리코 발베르데가 경기 운영을 책임지며 수비진은 호세 마리아 히메네스와 로날드 아라우호가 중심을 잡고 안정적인 수비를 펼칠 예정입니다. 파라과이 2024년 A매치에서 다소 기복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선 성적 1승 2무 3패로 특히 득점력 부족이 문제로 지적됩니다.
팀의 공격진은 상대적으로 경험이 부족하며 결정적인 순간에 득점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미드필드에서의 전진 패스와 공격 전개가 느려 빠른 역습을 효과적으로 구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도 조직적인 문제가 있어 강한 상대를 상대로 고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진에서 안토니오 산나브리아가 출전할 예정이며 그의 득점력과 움직임이 파라과이 공격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중원에서는 미겔 알미론이 경기의 흐름을 조율하며 그의 창의적인 플레이가 파라과이의 공격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비에서는 구스타보 고메스가 중심을 잡아 우루과이의 강력한 공격을 막아내려 할 것입니다. 코멘트 우루과이는 홈에서 매우 강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 성적은 5승 1무로 홈팬들의 열렬한 응원 속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는 상대에게 압박을 가하며 빠른 공격 전환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홈에서의 이러한 장점은 우루과이가 이번 경기에서도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파라과이는 원정 경기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 성적은 1승 1무 4패로 특히 강팀을 상대로 한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적인 불안정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수비 라인을 깊게 내리고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는 전략을 구사하지만 상대의 빠른 공격에 쉽게 노출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우루과이가 2-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우루과이 승 2.5 언더. 브라질 2024년 A매치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선 성적은 2승 1무 3패로 남미 예선에서 6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특히 브라질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공격력을 자랑해왔지만 최근 경기에서는 공격진의 침묵이 이어지며 득점력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주요 선수들이 부상에서 복귀할 예정이지만 전체적인 팀 분위기와 선수들의 컨디션이 여전히 최상은 아닙니다. 비니시우스 주니오르가 출전할 예정이며 이들이 브라질의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수비에서는 마르퀴뉴스가 중심을 잡아 안정적인 수비를 펼칠 예정입니다. 에콰도르 이번 예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예선 성적은 3승 2무 1패로 안정적인 경기력을 유지하며 5위에 올라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수비적인 안정감과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특히 엔네르 발렌시아와 곤살로 플라타가 이끄는 공격진이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원에서는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빠르게 공격으로 전환하는 플레이로 팀의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이 모두 건강한 상태로 출전할 예정으로 팀의 전력이 안정적입니다. 엔네르 발렌시아는 에콰도르의 공격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그의 빠른 스피드와 결정력이 브라질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곤살로 플라타와 모이세스 카이세도도 중원에서 공격과 수비를 조율하며 팀의 균형을 맞추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멘트 브라질은 홈에서 전통적으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홈 경기 성적은 4승 1무 1패로 홈팬들의 열광적인 응원 속에서 강력한 경기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은 홈 경기에서 더욱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며 상대를 압박하는 전술을 주로 사용합니다. 이러한 홈의 이점은 브라질이 이번 경기에서도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에콰도르는 원정 경기에서도 비교적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2승 2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수비와 빠른 역습을 바탕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정 경기에서도 에콰도르는 상대의 공격을 차단하고 역습을 통해 득점을 노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어 브라질과의 경기에서도 이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번 경기는 브라질이 2-1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배팅 브라질 승 2.5 오버. 페루 2024년 A매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미 예선에서 2무 4패의 성적으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상태이며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페루의 가장 큰 문제는 득점력 부족입니다. 공격진의 결정력 부족으로 인해 득점 기회가 적고 경기 흐름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팀 전체의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수비에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며 상대의 빠른 공격에 쉽게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일부 주전 선수들의 부상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진에서는 파울로 게레로가 출전할 예정이며 그의 경험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팀의 전반적인 공격력과 창의성이 부족해 득점을 만들어내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비에서는 미겔 아라우호와 카를로스 사모라노가 중심을 잡고 있지만 상대의 강한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콜롬비아 남미 예선에서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3승 3무의 무패 행진으로 3위에 올라 있으며 특히 수비에서의 견고함이 돋보입니다. 콜롬비아는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며 중원에서의 탄탄한 플레이를 바탕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격에서는 루이스 디아스가 주요 득점원으로 활약하고 있으며 이들의 결정력은 상대 수비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대부분의 주전 선수들이 건강하게 출전할 예정이며 팀 전력이 매우 탄탄합니다. 루이스 디아스는 콜롬비아의 공격을 이끄는 핵심 선수로 그의 빠른 스피드와 개인 기술이 상대 수비를 흔들 수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마테우스 우리베와 후안 콰드라도가 경기를 조율하며 팀의 공격과 수비를 균형 있게 유지할 것입니다. 코멘트 페루는 홈에서 조금 더 나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지만 최근 홈 경기에서도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홈 경기 성적은 1승 2무 3패로 홈팬들의 응원을 받으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에서 페루는 초반에 강하게 나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비 조직력이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콜롬비아는 원정 경기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 2승 3무로 무패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비적인 안정감과 효과적인 역습을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콜롬비아는 원정에서도 조직적인 수비와 빠른 전환 플레이를 통해 상대의 빈틈을 공략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번 경기는 콜롬비아가 2-0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추천 베팅 콜롬비아 승 2.5 언더. 본 영상은 참고용 기초자료입니다. 좀 더 정확한 분석픽은 토플릭스 스포츠 중계 방송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고정 댓글 또는 링크를 통하여 토플릭스 가족방에 참여를 바랍니다. 스포츠 중계는 구글 검색 토플릭스. 감사합니다.